시간에는 어제 작업했던 거 이어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어제 작업했던 것을 다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 작업했던 게 1번 공구에서 센터 드릴 공구로 해서 G코드는 G81을 사용을 했고요. 가공 깊이는 해서 2mm 정도 가공하면서 1차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했던 것은 여기 있는 6파이 드릴, 자 카운트 싱크나 카운트 보링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홀이 그래서 도면상에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파이 드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공구는 6파이 드릴 공구를 준비해서 가공을 했는데요. 사이클은 신공 드릴 사이클을 이용을 했습니다. G코드 G83. 그래서 가공 깊이, 최종 깊이 22.8까지 작업을 했고요. 재료 T20에다가 추가 관통 깊이를 1mm를 주고요. 그 다음에 날끝 높이만큼 추가해 줬는데요. 날끝 높이는 공구 직경 6 곱하기 약 0.3을 해서 1.8을 추가해서 22.8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83을 할 때는 Q 값이 없을 때는 실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제로가 돼요. 그래서 절입량에서 Q를 사용해 주고요. 그래서 1의 절입량을 써주면 됩니다. 4mm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전체 복사를 하고요. 자, 터보 캔버스로 와서 메인 설정에 공작물 설정은 100에 100에 20인데요. 밑에 블록을 포함해서 30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 설정은 1번에 센터 드릴 5파이 센터 드릴을 이용했고요. 2번에는 6파이 드릴, 3번에는 10파이 드릴을 준비하고요. 4번에는 카운트 보링 12짜리를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공구에서 카운트 보링이 없어 일단 임시적으로 엔드밀 12파이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싱크 공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도 따로 없어가지고 챔퍼밀 25파이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1번에서 5번까지 매거진에 준비를 하고요. 자, 그리고 원점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공구는 일단 기준 공구 1번 선택을 하고 원점 위치, 그래서 도면상에서 공작물 윗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에 기준을 정했고요. 어제 작업했던 공작물 좌표계는 G56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서 G56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계 원점에서부터 현재 공작물의 기계 좌표를 워커 좌표계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여기 있는 값이 워커 좌표계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파라메타에서 들어가면 공작물 좌표계, 여기서 기계 좌표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가 여기가 설정이 되면 절대 좌표, 여기가 X0, Y0, Z0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동 모드로 놔두고요. 오버라이드는 한 60%로 해놓고 사이클 스타트해서 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링 G코드는 G81을 사용해서 깊이 2mm만 살짝 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드릴링 가공이 끝나면 2번 공구 6파이 드릴 공구로 툴 체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사이클은 83
신궁 드릴 사이클 썼고요. 최종점까지 해서 절임약 4mm씩 해서 동작을 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는 해서 앞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해서 절대 좌표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약간 동작을 빠르게 진행할게요. 피드 오버라이드를 해서 왼쪽으로 돌리면 주어진 피드에서부터 비율 값으로 줄어들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100%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6-10 드릴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공구는 10파이 드릴이 3번에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엔터. 자, 3번 공구를 불러오는데요. 참고로 얘도 기본적으로 홀 가공은 6파이 홀이나 10파이 홀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자, 6파이 드릴링 2번 공정을 쭉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한 단락 띄워놓고요.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3번 공구에서 T03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정번호도 같게끔 적용을 해주면 돼요. 공구번호랑 같게끔 입력을 하겠습니다. 얘가 그래서 18 드릴 공구고요. 전싹 조건은 앞이랑 조금 다르게 해서 800rpm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클은요, 요거는 18 드릴은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을 사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은 G코드 7743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X는 같은 선상이 있고 다르고요. Y는 여기에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25, 25, 25니까 7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자, 일단 재료 T가 20이고요. 추가 관통 깊이는 1mm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해서 어떤 것을 추가해야 돼요? 드릴의 날끝 높이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공구 직경에 약 0.3을 곱하면 돼요. 자, 18 드리니까 10 곱하기 0.3은 3mm입니다. 여기서 3mm를 추가하면 Z-24까지 가공을 하면 되고요. 절임량은 얘도 동일하게 그냥 4mm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성은 해서 13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X좌표 쭉 여줄을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줄만 가공을 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거는 딜리트 삭제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줄 42.5, 57.5 에서 72.5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5개야 되는데. 뭐가 지워졌나 보네요. X 27.5가 복사 컨트롤 C 앞에 하다가 지워졌는 것 같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첫 번째 X 12.5 Y 75 요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27.5 그 다음에 42.5 57.5 그 다음 72.5 87.5 해서 윗줄을 쭉 가공을 할 겁니다.
에서 10파의 드릴은 툴 번호가 3번. 그때 보정 번호도 같이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절삭 조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회전과 이송을 좀 다르게 하고요. 사이클로 해서 다른 것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요게는 해서 G98 복귀는 해서 초기점 복귀를 사용을 했는데요. 초기점 높이는 어디가 초기점 높이냐 하면요. 드릴 가공 이 공정 바로 앞에 Z 값이 초기점 높이에요. 그러면 초기점 높이는 Z10이 됩니다. 그래서 Z10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드릴 가공을 하는데 급속으로 어디까지? R점 높이 Z5까지 오고요. R점 높이에서 최종 깊이 22점까지 사를 가는데 절임약 4mm씩 동작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빠지고 다음 홀로 갈 때는 초기점 복귀하니까 Z10으로 돌려져서 Z7에서부터 여기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가공 끝내고 다음에 갈 때 점프하는 높이가 Z10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초기점 복귀를 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복귀를 G98이 아닌 G99 R점 복귀를 하면 첫 번째 홀을 다 가공하고 다음 째의 홀을 가공할 때 복귀가 R점 복귀에서 G99 R점 복귀하는 명령이니까 R점 높이는 Z5가 돼요. R5라는 것은 Z5입니다. 그러면 점프가 어디에서? R점 높이에서 점프, Z5에서 점프가 돼요. 요거 초기점 복귀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끝나고 다음 작업 공정을 갈 때 R점 복귀니까 R점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에 작업했던 점프 높이랑 여기서 작업했던 점프 높이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G98로 일단은 바꿔놓고요. 자, 백플로 들어가서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검정에 보면요. 드릴링 하는 게 쭉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 드릴 작업 끝내고 나서 제 앞에 공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공정이 한 번에 다 겹쳐져서 보이는데요. 센터 드릴링 공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6파이 드릴링 공정도 있고 10파이 드릴링 공정도 같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2번에서부터 일단은 잠시 지우겠습니다. 끝에까지 잘라내기 컨트롤 X에서 잘라냈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에 대한 것을 한번 볼게요. 초기점 복귀하고 R점 복귀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G98 초기점 복귀가요. 초기점 이 높이가 어디냐면요. 드릴 가공 바로 위에 이게 초기점 높이라고 했어요. 마우스로 여기 있는 점프하는 포인터를 클릭하면 Z 값을 확인하면 Z10 높이요. 자, 가공하고 다음에 점프하는 이 라인의 높이가 어디요? Z10입니다. 근데 얘를 G99 R점 복귀로 하면요. G99로 바꿔주면 자, 여기서 점프하는 높이가 5mm 낮아져요. 처음 스타트해서 가공하고 다음으로 점프하는 이 높이가 전체적으로 낮아졌는데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면요. 이때 높이는 Z5가 됩니다. R점 높이 R5가 Z5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는 Z10이고요. 그래서 R점 복귀는 이렇게 점프 높이도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R점 높이로 복귀하고요. 그 다음으로 점프하는 높이도 R점 높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G99가 R점 복귀입니다. R점 높이는 여기서 R5라고 했죠. 그래서 G98하고요. 그래서 G99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얘도 다시 G98로 바꾸고 엔터 하면 여기 있는 경로가 위로 조금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백플롯은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잘라낸 거 다시 붙여넣기 하고요. 자, 여기는 점프 높이를 낮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19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앞에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고요.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터보 캔버스로 창을 넘어와서 전체 선택하고요. 다시 붙여넣기 하고, 자, 여기서 C 파일 드릴링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100%로 하고 사이클 스타트. 자, 6파일 드릴 공정이 끝나면 83이고요. 73하고 비교하면요, 83은 R점까지 완전 빠져서 해서 내가 주어진 저림량무로 해서 가공을 합니다. 근데 73은요, R점까지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도피량만큼, 후퇴량만큼 이래서 빠집니다. 그 값은 파라메타에서 어제 0.5로 설정했어요. 자, C 파일 드릴 공정입니다. 4mm 절삭했다가 그래서 후퇴량을 제가 0.5 했어요. 4mm 절삭했다 0.5 빠지고 다시 4mm 가공하고 0.5 빠지고 하는 게 그래서 73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이에요. 83에 비해서 사이클 타임이 짧아서 그래서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mm 절삭했다가 0.5 빠지고 다시 4mm 내려갔다 0.5 빠지고 4mm 내려갔다 0.5 해서 빠지는 게 73이 됩니다. 83은 4mm 절삭을 하는데 R점까지 빠져요. 또는 초기점 설정을 하면 초기점으로 빠집니다. 복귀가 어떤 걸 설정하냐에 따라서 R점 또는 초기점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어떤 게 남아있냐면요, 카운터 싱크나 그 다음에 카운터 보 가공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운터 보링 가공은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카운터 보링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G81 드릴링 사이클 또는 슈퍼 드릴링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G82는 카운터 보링 사이클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요, 동작도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이 기본적인 드릴링 사이클이고요, 오른쪽이 해서 카운터 보링 사이클인데, 동작 차이는 눈으로 봤을 땐 큰 차이가 잘 없습니다.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하면요, 최종점에 대한 동작이 추가가 되냐 해서, 여기서 차이는요, 이게 그림이랑 얘 그림이랑 똑같죠. 그래서 동작도가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최종점에서부터 P라는 게 있어요. 카운트 보링 사이클은요, 여기 있는 어드레스 P가 쓰입니다. 81, 82에 여기서 포맷 형식도 살펴보시면요,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서 P가 들어가요. P라는 게 들어가는데, P는 휴지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단위는 1000분의 1초라고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초. 1이라 하면요, 1000분의 1초가 됩니다. 1초는요, 그래서 1000이라고 해야 돼요. 1000. 내가 500을 주면요, 500 곱하기 1000분의 1 하면 얼마냐면 0.5초가 되겠죠. 단위는 1000분의 1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 1초가 돼요. 1000이. 내가 최종점에서 내가 1.5초 동안 지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속으로 빠지겠다 그래서 동작을 지연시켜 줍니다. 자, 가공을 하는데요, 초기점에서부터 R점까지 급속 이송, R점에서부터 최종점까지 절삭 이송을 하고 나서 최종점에서 81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빠집니다. 근데 82는요, 도착하고 나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에서 동작이 지연이 됐다가 빠져요. 자, 1.5초 동안 최종점에서 머물렀다가 빠지겠다 하면 P1500이라고 주면 돼요. P1500을 하면 1.5초 동안 여기서 동작이 지연 후 지나고 나면 급속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카운터 보링 사이클 G80입니다. 왜 카운터 보링 사이클을 동작 시간을 지연을 시키냐 하면요. 그래서 카운터 보링 공구서 사용을 하면요. 주로 밑난로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면서 가공을 해요. 그러면 동작이 위에서 아래에서 가공을 하다 보면 아래쪽으로 향하면 절삭 저항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릴하고 약간 좀 다르게요. 그래서 카운터 보링은 엔드밀처럼 밑난로에서 좀 넓게 구멍을 해서 좀 넓은 형태로 내리면서 가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삭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점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빠져나오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G코드는 G80이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그래서 P 휴지 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카운터 보링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공정은 바로 앞에서 사용했던 그래서 10파의 드릴링 공정을 복사할게요. 자, 10파의 드릴링 공정을 쭉 드래그해서 복사 해서 컨트롤 C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블럭 주고 엔터 하고요. 공백을 주고 한 블럭 공백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카운터 보링 공구가 메인 설정에 공작물 설정에 가면 공구 설정에 가면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자, 카운터 보링 공구가 따라서 여기는 임시적으로 엔드밀을 적용을 했습니다. 엔드밀. 그래서 직경 12. 자, 그러면 매거진에 카운터 보링 공구가 4번에 있어요. 그래서 공구 호출은 4번으로 하고 주축에 공구 교환하는 M06을 써주면 돼요. 보정번호는 당연히 공구 번호는 같게끔 해서 H04로 바꿔주겠습니다. 좀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회전수는 해서 500rpm으로 하겠습니다. 이송은요, 얘도 좀 작게 할게요. 90. 자, 카운터 보링 사이클은요, G80이에요. 자, 적용 사이클을 82로 바꿔줍니다. 카운터 보링 사이클. 그래서 얘는, 그래서 카운터 보링 사이클에는 뭐가 적용이 돼야 되냐면, P, 휴지 시간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P, 예를 들어서 1.5초 동안 머물렀다가 최종점에서 빠지겠다 하면, 그래서 1000분의 1초니까 여기다가 15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는 P에는 소수점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찍지 않아서 1500이 에서 1000분의 1초니까 여기서 1.5초가 돼요. 그래서 최종점에서 가공 깊이는 얼마큼이냐 하면요, 10이 깊은 자리 8입니다. 여기서 여기 깊이가 8mm예요. 그래서 가공 깊이도 Z-8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는 가운데 줄이니까 Y좌표가 얼마냐면요, 75가 아니고 50입니다. 자, X 12.5, Y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 이 좌표도 모달이 되고요. 그래서 카운터 보링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 공정이 추가가 되면 되겠죠. 자,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고요. 옥사 컨트롤 C. 자, 터보 캔버스에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 다음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고요. 자, 카운터 보링 사이클 G82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다시 사이클 스타트해서 다시 가공하겠습니다.
자, 센터 드릴링은 앞에서 봐서 100%로 해서 좀 빠르게 하고요. 그래서 드릴링, 그 다음에 시파이 드릴링 조금 속도를 다시 늦췄습니다. 자, 이거 공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카운터 보링 작업을 합니다. 미리 속도를 좀 떨궈 줄게요. 자, 이거 끝나고 나서 툴 체인지 하고요. 그래서 82 쭉 내려가서요. 마이너스 8까지 가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1.5초를 동작 지연되면서 1.5초 지나면 빠져요. 바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최종점까지 8mm까지 내려가서 해서 동작 지연 1.5초 동안 지연되고 나서 그리고 급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얘가 카운터 보링 사이클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게 카운터 싱크가 남아있습니다. 자, 카운터 싱킹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90도짜리 공구입니다. 카운터 싱크. 자,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자, 그러면 공구가 어제 카운터 싱크 공구가 싱크라는 공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구가 어떤 거였냐면, 그래서 이렇게 빼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카운터 싱크 공구가 요게 사이 각도가 날 부분이 90도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어제 요게 직경이 좀 큰 공구를 사용했어요. 직경 D가 25파이짜리 공구를 사용해서 자, 카운터 싱크 가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원점은 어디냐 하면요, 그래서 이 공구의 날 끝 센터가 여기가 공구의 원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상에서 보면 깊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깊이가 얼마냐 하면, 그래서 공구가 90도짜리 카운터 싱크 공구가요, 싱크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싱크 3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부분이 여기가 3mm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3mm야. 자, 그러면 가공 깊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다시 옆에다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린 거고요. 그러면 도면상에서 깊이는 싱크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접시머리 볼트가 여기서 이렇게 끼워지는데요. 이쪽의 깊이가 3mm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3.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구가 이쪽에서 쭉 들어와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구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공 깊이는 어디를 적용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깊이 값을 써줘야 돼요. 잠시만요. 마젠타, 파란색.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깊이 값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의 깊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이제 여기서 깊이 3에서부터 여기 값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하냐. 참고로 여기의 각도가 공구가 이게 90도가 해서 참고가 됩니다. 자, 90도에서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경사선은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의 각도는 몇 도냐면 45도가 됩니다. 여기는 45도, 여기 사이가 90도가 되면요. 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뭐 삼각함수 배웠을 겁니다.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일 때는 뭐 학교 다닐 때 1대 1대 루트 2 뭐 대각선 거리 구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45도가 될 때는 여기의 거리랑 여기의 거리는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오면 자, 요게 거리랑 A라는 요게 거리랑 요게 깊이 A는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홀 직경이 몇 파이냐면요. 얘가 6파이 드릴로 홀 가공했어요. 앞에 공정에서. 그러면 센터에서부터 여기 그리는 반경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반경이 얼마냐면 3mm가 되고요. 그럼 깊이 얼마 추가하면 돼요? 3mm를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최종 깊이는 3에 여기서 3을 더하면 그래서 Z는 마이너스 6까지만 가공하면 돼요. 마이너스 6까지만 가공합니다. 자, 얘가 기초가 됩니다. 나중에 못따기 작업할 때도 요걸 기초해서 나중에 못따기 깊이, 도피량, 그 다음에 깊이 추가할 때 참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깊이는 마이너스 6으로 해서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은요, 따로, 도면이 닫혔네. 참. 자, 그러면 적용 사이클은 카운터 싱크 사이클이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카운터 싱크 사이클은 따로 없는데요. 자, 카운터 싱킹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도 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링을 그냥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카운터 보링 사이클이 있는 이 4번 공정을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하고요.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고요. 자, 이 붙여넣기 한 공정을 카운터 싱킹으로 공구는 5번입니다. 보정번호도 5번으로 하고요. 얘도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회전수는 400rpm, 이송은 80. 자, 그러면 가공 깊이는 얼마냐면 해서 마이너스 6이었죠. 자, 위치는요, x는 12.5고요 앞줄을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y좌표는 25가 됩니다. 50을 25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G코드는 그냥 카운터 보링 사이클 82로 쓸게요. 부하가 많이 걸릴 때는 주로 얘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재질에 따라서 그냥 드릴링 사이클 즉 81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작업을 해놓고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해서요. 복사 컨트롤 C.
자, 터보 캔버스에서 검정을 하면 그래서 카운터 싱킹 했던 이런 모양으로 접시몰이 볼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형태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동영상을 살펴보면 자, 전체 선택 컨트롤 A 붙여넣기 해놓고요. 자, 사이클 스타트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도는 좀 빠르게 다시 100%로 드릴링 속도 줄이고요. 카운터 보링.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싱킹 하는데요. 접시머리 볼트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엔드밀처럼 생겨 있어요. 공구가 그진 엔드밀처럼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5번 공구를 어떤 것을 준비를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공구 설정에 들어가서 5번이 자, 챔퍼 카터인데요. 자, 그림상에서 이 챔퍼 카터는 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공구는 여기서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동작에서는 공구를 호출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핸드밀처럼 아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뾰족하게 돼 있는 이 챔퍼 카터 형태가 그래서 캔버스에서는 공구 모양이 지원이 안 돼서 그게 표현이 안 됩니다. 참고로 그거는 표현이 안 됐을 뿐이고 접시몰이 볼트 형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이클만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에서 C30 에서 Y0 엔터,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M30 엔터, 그리고 전송을 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를 적용했습니다. RS231 케이블로 이용해서 싱코 에디터 프로그램에서 전송할 때는 시작과 끝을 범위를 정하면 돼요. 전송 범위고. 근데 나는 그래서 데이터 서버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다 할 때는 이제 % 없어도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 보낼 때는 데이터는 참고로 확장자도 없어도 돼요. NC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어제 앞전에서 했던 거랑 오늘 이어서 해서 요거 도면을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새로운 도면을 하나 다시 시작을 해서 적용을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